반갑습니다. 체험수학의 체험쌤이에요. 자, 이번 강의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바로 지수법칙입니다. 자, 지수법칙, 말 그대로 지수를 다루는 법칙이다 이거겠죠. 그럼 지수란 게 뭔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소인수분해를 배우면서 배웠던 거듭제곱이라는 형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똑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이렇게 곱했을 때 이걸 다 우리가 적어주기가 이제 불편하니까 얘네들을 임의로 만약에 n개를 곱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써주기로 약속을 했다? 바로 동일한 대상, 곱해진 동일한 대상을 써주고 그걸 몇 개 곱했는지 이렇게 위에다 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a의 n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요 밑에를 바로 그냥 말 그대로 밑, 그리고 바로 이 녀석 요 위에 요렇게 이 동일한 대상을 곱해준 바로 뭡니까? 횟수 그리고 개수를 의미하는 요 친구가 바로 우리의 주인공 누구예요? 지수다 이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지수법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고 갑니다. 어떤 수나 문자를 여러 번 곱했을 때 그 곱해진 횟수와 개수에 대한 법칙이구나.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는 의미에서 얘기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법칙 첫 번째. 자, 요런 형태의 거듭제곱이 있습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에요. 여기서 m과 n은 이제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우리가 처리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그대로 풀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a의 m제곱이라는 건 a를 몇 번 곱한 겁니까? 당연히 m번 곱했다 이거겠죠. 그래서 요게 m개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a의 n제곱이라는 건 역시 a를 몇 번 곱한 거다. 동일하게 n번 곱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부 다 a를 곱한 거니까 우리가 밑을 a로 통일시켜 줄 수 있으면서 개수가 총 몇 개가 되겠습니까? 이 개수들을 더한 만치, 즉 m 더하기 n이라는 요런 숫자를 값을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너는 뭐가 되는구나? a의 m 더하기 n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얘네들을 거듭제곱 해줄 겁니다. 자, 제곱한 걸 또 제곱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a의 m제곱부터 한번 써보죠. a를 몇 번 곱한 거? m번 곱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m개가 있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 거듭제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곱은 곱한 개수, 횟수를 의미한단 말이죠. 그럼 얘가 갖고 있는 의미 자체는 a의 m제곱, a의 m제곱이라는 이런 친구가 또 몇 번 곱해져 있다? n번 곱해져 있다 라고 요렇게 얘기해 되는 거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를 요렇게 우리가 써줄 수 있을 겁니다. 그 곱하는 거죠. 통째로 곱하기 짜자작 해서 곱하기해서 이 노란색이 통째로 통 몇 개가 되는 거예요? n개다 이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색깔이 노란색이 되어버렸습니다. 똑같이 복사해서 그냥 옮기기만 할게요. 박스도 복사 이쁘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밑은 전부 다 a로 공통이란 말이죠. 그럼 a가 이렇게 있을 거고 결국 문제는 그래서 이게 총 몇 개냐, 그쵸? 개수를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m개가 있는 게 총 몇 개가 있어요? n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은 우리가 이 둘을 서로 뭐 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곱해진 숫자가 바로 a의 총 개수를 의미하겠고 결국에는 너가 a의 뭐다?
mn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바꿔보도록 해볼 거예요. 이게 어차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 거듭제곱이 되어진 친구들 밑이 같다면 너희들 지수끼리 서로 뭐 해주는 형태의 결론이 나올 거야? 곱해주는 식으로 결론이 나올 거야. 그쵸? 그러면 내가 이거를 요렇게 바꿔줘도 어차피 결론은 똑같이 된다는 거, 요거 인정하십니까? 그쵸? 얘네들 요거하고 어차피 곱해질 게 결과값으로 지수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여러분들 나중에 숫자로, 여기도 마저 적어줄게요. a의 n제곱에 m제곱. 숫자로 얘네들을 갖다가 이 지수 법칙을 이용할 건데, 이 공식이 의미하는 건 내가 어떤 지수들에 대하여 필요한 지수값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a의 12제곱을 만약에 내가 제곱이란 형태를 포함시켜서 얘기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한다? a의 제곱에 몇 제곱이다? 오케이, 6제곱. 그리고 만약에 혹시 내가 세제곱이란 형태를 두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a의 세제곱에 대해서 몇 제곱? 4제곱.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가지고 내가 바꿔줄 수 있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감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세 번째. 자, 이번에는 동일한 밑을 갖고 있는 요런 거듭제곱을 나눗셈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나눗셈을 할 때는요, 앞에 두 개의 법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m과 n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따져봐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 일단 경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m이 n보다 크다는 상황을 먼저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이거는 a가 다다다다닥 몇 개 곱해져 있습니까? 당연히 m개 곱해져 있고요. 그러한 녀석들에 대해서 나누기 a에 또 몇 개를 곱할 겁니까? n개를 곱할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인데, 나누기라는 건 당연히 뭐예요? 우리가 나눗셈, 즉 분수 모양으로 분모 자리에 요 아이를 집어넣고 그대로 모양을 바꿔줘도 괜찮다 이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을 분자에, 그리고 너를 분모에 요렇게 모양을 놓고 얘기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판단을 해봅시오. 어차피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약분이 가능합니다. 인정? 그럼 하나씩 이렇게 약분해서 까봅시다. 깐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 어쨌든 자, 이렇게 까서 n개가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분자가 많으니까 남았어요, 결국. 근데 분모는 다 없어지겠죠. 결국에 몇 개가 사라질 겁니까? n개가 사라질 거다 이거죠. 그러면 남아있는 a는 총 몇 개가 될 거다? m개에서 n개를 없앤, 오케이, m-n개가 남을 거다. 바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결론, 너희는 a가 m-n개 있으니 이렇게 제곱하면 되겠구나 하고, 우리가 이 나눔을 당하는 친구의 지수가 더 클 때는 단순하게 이 둘을 빼어주면 되겠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겠어요. 다음 케이스 두 번째. 이럴 때도 있겠죠. 만약에 m하고 n하고 둘이 같은 수입니다. 자, 그럴 때는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a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에서 두 개가 서로 같았다면 내가 누구를 누구로 바꿔? m으로 그냥 바꿔도 되니까 이렇게 바꿔놓고 보면, 이거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결국에는 같은 숫자 나누기 같은 숫자니까 그냥 얼마겠구나? 당연스럽게 1이겠구나.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만약에 나누는 아이가 훨씬 더 개수가 많다면, 자,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 자, 그 앞에 있는 식을 그대로 한 번만 복사를 해 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가지고 옵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결국 계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똑같이 분수꼴로 나타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분자에 이렇게 A가 토탈 몇 개? N개. 그 다음에 분자에는 똑같이 A가 몇 개? N개 있다 이거죠. 자, 근데 느낌이 더 많다고 했으니까 좀 한번 요렇게 더 많이 한번 실제로 써볼게요. 자, 그럼 이거는 똑같습니다. 약분할 거예요. 결국 이렇게 쓱싹 약분할 거고, n개, 즉 분모에 있는 a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 분자에 있는 건 다 사라지고 얘들 남는 건 지금 뭐 이게 두 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몇 개가 남겠습니까? n개를 지우고 나서 남는 게 몇 개예요? 똑같이 n-m개가 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뺐다라는 게 얘네들 결론이죠. 그 개수라는 게. 그렇죠? 그럼 얘네들 A는 분모에 남아 있으니 이렇게 써 주시고 몇 개 있었다? n-m개 있었다. 해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바로 이 식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이 제곱의 개수에 대해서요, 나눔을 당하는 숫자의 개수가 더 크냐 아니면 나누는 문자 혹은 수의 개수가 더 크냐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에는 개수에 대한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많은 i가 들어있는 분모 혹은 분자에 a가 남을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굳이 뭐 법칙처럼 생각할 필요 없이 개수가 많은 놈의 위치를 따라가자,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겠죠. 그쵸? 좋아요.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한 개짜리를 거듭 제곱했다면 두 개짜리 이상을 한번 동시에 거듭 제곱을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는 모양은 이런 겁니다. 어떤 두 개에 대해서 곱으로 표현된 대상이 이렇게 동시에 n제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걸 풀어서 그대로 다시 정리해보면 이건 지금 A, B가 이렇게 전부 몇 번 곱해져 있다. 너는 n번 또 똑같이 이렇게 곱해져 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어차피 이거 지금 다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또 결합법칙, 교환법칙 살짝 이용해서 A는 A끼리, B는 B끼리 이렇게 또 우리가 편 갈라줘도 괜찮죠. 그쵸? 그럼 얘네들 개수를 한번 살펴봅시다. 당연히 전체 n개였으니 A도 몇 개? 너 n개. B도 몇 개? 너도 n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녀석을 A의 n제곱, 뒤에 있는 녀석을 B의 n제곱이라 해요. 마치 얘네들 따로따로를 요렇게 꼭 분배법칙 하는 것 마냥 거듭제곱으로 내가 표현해줘도 괜찮겠구나 라고 해서 A, B 밑에 대하여 똑같은 거듭제곱을 따로따로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결론을 얻어내릴 수가 있겠네요. 됐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숫자를 가지고요, 2의 5제곱에 3의 4제곱을 이렇게 3제곱했다 라면은 내가 이제 얘네들을 뭐 3번 곱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바로 이렇게 분배법칙 하는 것처럼, 그죠? 2의 총 몇 제곱? 15제곱. 3의 총 몇 제곱? 12제곱 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거듭제곱을 또 거듭제곱 해주면 괜찮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곱이 아니고요. 자, 나눗셈의 형태, 즉 이렇게 분수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을 한번 이렇게 거듭제곱 해볼랍니다. 그럼 이거의 의미는 B분의 A가 몇 번 곱해져 있다? N번 곱해져 있다. 이 얘기죠. 그럼 너를 내가 하나의 분수로 만약에 통일을 시켜본다면 나는 분모는 전부 다 누가 될 거고? B가 될 거고, 분자는 누가 될 겁니까? A가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럼 개수가 중요한데 이 개수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모나 분자나 전부 다 몇 개씩이구나? n개씩이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전체 n개.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결론은 그냥 얘네들 각각을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되니까 b의 몇 제곱? n제곱, 그리고 a의 또 몇 제곱? n제곱 하고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니까 당연히 분모에는 누가 들어오면 안 된다? 절대 0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뭐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는 전제고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이쁘게 써주신다면 b의 n제곱 그리고 a의 n제곱하고 이렇게 정리하면 지수법칙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네 번째 지수법칙에서요,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좀 헷갈려서 하시는 것들이 있어서요, 선생님이 조금 몇 개 하나 도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뭐냐면요, 바로 이 곱의 표현에서 많이 쓰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 두 개 문자 중에 하나가 음수, 즉 요런 마이너스 부호를 갖고 있는 숫자가 돼버리면 아주 재미난 규칙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마이너스 3의 n제곱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을 이렇게 n번 곱했다는 뜻이잖아요. 너가 n개다 이거죠. 근데 어차피 3 여러 번 곱한 거야. 뭐 그래요. 뭐 3을 n개 곱한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이너스 개수가요, 몇 개냐에 따라서 이 정답의 부호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죠. 마이너스가 몇 개 곱해질 때, 홀수 곱해질 때는 마이너스, 짝수번 곱해질 때는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홀수번 곱해질 땐 마이너스, 짝수번 곱해질 땐 플러스. 그래서 얘네들 요 정답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굳이 나누자면요, n이 짝수일 때는 어차피 얘네들 짝수 곱은 곱하면 플러스가 정답이 되죠. 그래서 3의 n제곱이 정답이 될 거고요. 만약에 n이 홀수가 되면 3의 n제곱 값에다가 부호 누구를 맞춰줘야 됩니까? 반드시 이렇게 마이너스를 꼭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음수를 짝수번 제곱할 거냐 홀수번 제곱할 거냐에 따라는 정답의 부호가 갈린다는 걸요. 요거는 꼭 연습을 통해서 능숙하게 좀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법칙 함께 살펴봤고요. 뒤이어 예제 문제까지 함께 공부하세요.